어두운 그림자 바로 우리법령고회를 비롯한 주요 카르텔이 자리 잡고 있다는 충격적인 증거. 오동훈 공수처장을 비롯하여 서부지법의 이승영, 신한미, 차은경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이미선, 문영배, 정계선 등 일당은 모두 한 목소리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야 할 범죄들을 은폐하려 애썼습니다. 이재명과 한동훈이 이 모든 걸 기획했고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놀이터로 만들려는 거대한 모의를 사주한 것입니다. 주된 내용이 이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오동훈을 추천하고 임명하게 만들어서 오동훈이 공수처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게 했고, 그 안에는 이재명과 한동훈이 손잡아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인데요. 오동훈 공수처장의 임명 과정, 그냥 간단하게 좀 팩트체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에 임명이 됩니다. 5월. 이 5월이라는 날짜를 정확히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그만두고 나온 다음이에요. 나온 다음에 그때 이제 오동훈 공수처장이 임명이 됐는데, 제가 이 공수처가 처음 생길 때 변협에 감사를 했어요. 당시에 변협 회장이 당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해가지고 굉장히 공수처 입법에 굉장히 협력적이었습니다. 당시 변협이.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 공수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히 저항하는 위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공수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다가 변협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약간 탄압도 좀 받고 뭐 그러는 과정에서 동지들도 이렇게 모이게 되고 이런 과정을 제가 겪었었는데, 그때 이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만들면서 굉장히 특이하게 만들어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요? 굉장히 재밌게 구성이 되는데 국회 추천 몫이 있고요. 법무부 그리고 법원이 이렇게 들어와요. 되게 묘한 게 야당과 여당이 반반이 딱 되게 돼요. 정확히. 그러면 캐스팅 보트를 나머지 한 명이 쥐게 되잖아요. 대한변협회장이 쥐어요. 아, 그렇군요. 대한변협회장이 캐스팅 보트를 쥐는 구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2023년 그때 가을에 처음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처음 미는 분이 있었어요. 공수처장으로 미는 분이. 당시 변협회장이 이걸 반대해요. 캐스팅 보트가 반대를 하니까 임명이 안 되는 거였어요. 안 되면서 그해 12월에 민주당 쪽에 이제 야당 쪽에서도 별로 반대하지 않는 인물이었던 이 오동훈 후보가 일단 1차로 후보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시 변협회장도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해가 넘어가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물러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검사 출신의 모 변호사가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그때 추천의 2배수로 그분이 올라가요. 어느 분인지 알겠습니다. 아시죠? 네. 검사 출신의 그분이. 다들 이 검사 출신의 이분이 공수처장이 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다들. 검사 출신의 분이 올라오다 보니까 대통령이 당연히 이분을 임명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까지도 다 물러나고 우리 총선 다 지고 나서 5월에 갑자기 대통령이 그 검사 출신의 그분이 아니라 오동훈 후보를 오동훈 후보를 임명해버린 거예요. 공수처장으로.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의 픽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이었습니다. 정말 다들 그때 법조계 안에서도 다들 왜 그분을 선택 안 하고 오동훈 공수처장을 선택했지? 라고 다들 의문부호를 품고 있고, 이 부분은 언젠가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언젠가 얘기를 해줄 때겠죠. 그러니까 오동훈 공수처장이 임명되는데 한동훈 대표의 역할은 없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한동훈 대표와도 직접 연락해서 확인한 내용인데, 오동훈 공수처장이랑 아무런 인연이 없대요. 인연이 있을 수가 없어. 일단 학교도 다르고요. 오동훈 공수처장은 판사 출신이고 한동훈 대표는 검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인연이 있을 게 없어요. 그리고 애초 처음에 임명하려고 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은 지금 현재 다른 정부기관에 가 계시는데 그분이 있었다고. 그분에 대해서 근데 누가 반대를 했냐? 처음 이게 구성될 때 박범계 장관이 만들 때 그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변협회장이 반대를 한 겁니다. 당시 변협. 그게 시작이 된 거네요. 예, 그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계속 이 오동훈 공수처장이 그렇게 과하게 했다라는 이유로 오동훈 공수처장이 한동훈 대표와 연계가 돼가지고 대통령을 결국 체포, 구속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몰고 가는데, 이런 가짜뉴스 정확하게 팩트를 알려드렸으니까 더 이상 두고 보지만은 않는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오동훈 공수처장과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TV조선 9시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헌법재판소 구성하고 운영해 온 데는 서로 절제를 지켜왔거든요. 극단적인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각 진영에서도 배제해 왔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런 문제가 깨진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절차 면에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했던 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력에 비해서 야심만 많은 공수처가 초래했던 혼란도 분명히 지적할 만하고요. 예. 이재명과 한동훈이 이 모든 걸 기획했고 오동훈 공수처장 왜 임명했는지 저도 지금도 미스테리합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제 만물 한동훈설에서 이제 한 15호쯤 되는. 그러니까요. 진짜 아니 무슨 세상 모든 일이 다 한동훈 대표 때문에 벌어졌다라는 이 세계관인데 그저 뭐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가짜 뉴스에 대한 제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래 자막 주소로 제보를 보내주시면요. 자료 등 이런 것들과 함께 팩트 체크해서 그 내용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새 보면 보수 내부 분열책 중에 하나로 미운 사람들 싹 다 엮어버리는 것 같아요. 보면은 뭐 공수처, 이재명, 검찰, 한동훈까지 이렇게 다 엮고, 그래서 제가 감히 예상하건대 다음 가짜 뉴스는 성관이랑 한동훈 대표랑 또 엮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미리 얘기하면 네. 또 진짜 만들어요, 쟤네들. 만들면 이제 우리가 바로 이건 제가 예견한 가짜 뉴스입니다 해보려고 하죠. 네. 하여튼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이게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를 좀 먹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언더치삼은 가짜 뉴스에 아주 엄하게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